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 저격수다. 이번 주에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총학생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희 숙명여대에 총학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성토를 했었는데 총학생회 후보가 드디어 나왔어요. 오, 드디어. 그래서 이제 공약 선거를 하고 공약 홍보를 하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5월에 선거하면 임기가 굉장히 짧겠어요. 네, 굉장히 짧죠. 공백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백이 지금 거의 5개월. 특히나 대학가에서 중요한 건 보통 12월에 총학생 회장이 당선되고 나면 그해 겨울에 이제 등록금 심의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넘기고 났으니까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어요. 맞아요. 재작년에는 그 3월달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아쉬워했었거든요. 임기가 거의 뭐 선거 기간 제외하면은 한 7개월 남짓했으니까. 근데 이번 친구들은 누가 되든 더 짧은 거죠. 복수 후보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요, 단일 후보예요. 단일 후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러면. 많이 한정적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국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똑같네요. 식물국.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야. 네, 잘 됐으면 총학생. 안 되죠, 안 되죠. 네, 우리 학교야. 안 되죠. 제가 잘못 얘기한 거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택 씨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그걸 보니까 시를 여러 개 써가지고 신춘문예 내려고 인재예요, 하는 거죠? 네, 신춘문예 내려고 하는 거죠. 학교 신춘문예예요? 아니, 이게 언론사 신춘문예. 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내는 거야 아무나 낼 수 있지만. 네. 뭐 국회의원 아무나 나갈 수 있죠. 선거에서 나오면. 오동주. 되게 소리 되게 소리를 소리 생각나는 나는 이름인데. 저는 근데 참고로 못 봐가지고 아직. 보세요. 네. 근데 나만 보게 해놨어. 왜? 캡처해놨어, 이미. 피드백을 이미 받아서. 그래? 네. 되게 영악한데? 아니 근데 이 시 내용 중에 제 이름이 또 고유 명사잖아요. 고유 명사라서 뭐 여명을 기다린다라고 써있는 게 있어서 제가 장난으로 어머 정태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난 오해요. 엄청나게 오해해요 누나. 정중하게 그렇게 정말? 민망했던. 그 명희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전혀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상관없었던 거야. 뭐 엄청난 엄청난 오해예요 누나. 그래서 농담이에요. 또 종택군이 진짜 그런 거에 재능이 있잖아요. 복거일 선생님도 인정한. 네, 맞아요, 시인, 맞아요. 음유시인. 감사합니다. 보수 우파계 음유시인이죠. 전공을 잘해야 돼요. 공대생인데도 불구하고. 공학도인데 네. 그쪽으로도 굉장히 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감사합니다. 매력이에요. 별명이 소개팅 나가면 이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필을 하라고요. 그런가요? 어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시 쓰는 공대생, 응. 우파계 음유시인.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게으르고 늦다는 것만 빼면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막내가? 네. 죄송합니다. 사람도 흠이 있어야 인간께 좀 이게 인정이 생기고 너무 완벽하면 사람 매력 같고 없어요. 하니까. 아이고, 네. 자주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괜찮아요. 저희가 지난주부터는 각자 가져온 뭐 청년 혹은 정책, 시사 이슈 중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이슈들을 가져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정민 씨가 가져온 소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신문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5.18 임을 위한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냐 아니면 그대로 합창으로 유지가 되냐 이 문제였는데 네. 공식 행사에서 네, 네. 근데 다행히도 이게 그냥 기존 합창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저는 그게 합창이 왜 돼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가사가 들어업자라는 취지의 우리가 보통 또 공식 행사나 의전 행사에서 이제 재창을 한다는 거는 거의 국가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훈처 뭐 처장도 이제 브리핑에서 말을 하기를 어떤 국가 공론 분열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선택을 했다,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합창이냐 재창이냐 사실 그 문제보다도 방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사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숨은 어떤 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명확히 파악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재창되는 노래들은 보통 그 석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하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힘든 노래이기도 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늘 행사마다 5.18 그 광주 민주화 항쟁 그 행사마다 대통령이 참석을 하느냐 혹은 해서 그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로 엄청 보수 우파가 보수 뭐 진보 뭐 우파 좌파 나뉘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정치외교학과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냥 뭐 전혀 상관없는 수업이었는데 뭐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어떡 하다가 그 얘기가 토론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학생들이 그 문제 갖다가 부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왜 안 부르느냐 뭐 민주화 항쟁 그걸 기록하는 뭐 그걸 기념하는 장소에서 왜 못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막 학생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의 진위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가사를 모를 뿐더러 안다고 해도 네.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원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황석영 작사가인가? 그분도 있고 백기환 음. 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곡이 맷비날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건 적나라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바로 보면은 의미가 전달되도록. 네, 뭐 그죠? 대한민국을 그냥 뭐 늑대의 나라라. 그러니까 뭐 쓰레기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쓰레기로 취급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편곡한 거다. 네, 그 노래를 편곡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 집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딱 81학번 세대거든요. 학생 운동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책이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책으로도 있어요? 네, 그 노래 집이 있는 거예요. 다 운동권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아버지가 그 노래 가사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대학가 시절에 자주 불리웠던 뭐 술자리에서도 불리우고 특히나 역사학과였으니까 불리우고 뭐 학생들이 뭐 술 마시면서 부르고 하는 노래였으니까 그냥 추억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서 아빠가 보고 있으면은 나도 그 옆에서 막 따라 부르던 그런 정도였는데 당연히 뭐 저는 이게 국가 행사로 돼야 된다는 것에는 정민 씨 의견처럼 똑같이 반대를 하는데 참 이번에 또 이런 뭐 총선 이후에 어디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이념 갖다 싸우는 모습이 다수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쟁으로 또 비화가 돼서 지난 이제 국회나 저저번처럼 네. 또 민생이라든가 국민 경제에 많이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사실 국민들은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그리고 가사를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게 저는 어렸을 때에 봤는데도 그 가사가 생각나는 게 뭐 장검에 도려진 젖가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네. 노래였을 수도 있겠네요. 고3 때 근현대사 수업을 들을 때 뭐 민주항쟁 이런 역사를 배울 때 제가 친구한테 야 그래 맞아 광주에서 젖가슴을 군인들이 계엄군이 도려냈대 라고 하는데 아, 그런 걸 봤어 라고 하는데 그 교사 선생님께서 전교 주셨거든요. 맞다고 명아. 맞아 벽한 공감.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하셨었죠.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또 국가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되면은 또 사실의 전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이념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정리할 건 딱 정리하고 다음 것으로 미래로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언젠간 또 정리돼야 될 문제이긴 사실 하고 일반 국민이나 청년들 시각에서 재창이냐 합창이냐는 큰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재창이라고 뭐 이제 국가 의전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를 때에도 또 많이 안 부르시는 분들 우리가 또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또 당사자들은 뭐 내 자유다. 뭐 자유죠. 속으로 내가 뭐 저기 국가에 대한 어떤 의례를 항상 기원을 하면서 따라 부르지만 않을 뿐이지 최대한 예를 표출한다 뭐 여러 가지 뭐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이거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거 가지고 또 국가적인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우리 종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그걸 봤었을 때 재창이 합창이 이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노래가 유행한 거는 어떤 세대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주로 불렀던 세대가 있는데 이게 확실한 거는 그 이후 세대가 공감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재창과 합창을 하게 된다는 거는 오피셜리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근데 이런 논쟁 자체가 그 이후 세대를 배려하는 행동인지 정말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만큼 공감을 사고 그만큼 오피셜한 노래고 그만큼 우리 세대가 이게 뭐 엄청 중요하고 뭐 세대를 아우를 정도의 그런 거라면은 가능하겠지만 애국가처럼. 근데 사실 그게 아닌 만큼 이걸 가지고 정쟁, 논쟁까지를 할 만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중요한 느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배제한 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말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전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월드컵이나 뭐 유로 이런 거 있으면 다 지켜봐요. 네. 네. 근데 그 나라의 국가 중에 어떤 나라에서 부르는 그 국가가 내용이 투쟁의 노래예요. 프랑스 뭐 아닌가요? 프랑스도 그렇고 네. 스페인이었나 네덜란드 음. 뭐 억압된 그 민족의 네. 그거를 뭐 싸우자 뒤엎자라는 내용의 합창. 침략자 죽이자. 네, 침략자를 죽이자, 뭐 쳐부시자. 국가 자체가. 마르세유스도 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 얘기 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 국기에 대한 경례도 내용이 좀 현대에 맞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죠. 바뀌어야 하죠, 사실. 국민적인 공통 분모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합치되기 아직까지 힘들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뭐 논의를 지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렇죠. 더 중요한 최우선의 문제를 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덮어놓고 좀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중에. 네,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그럼요. 볼 수 있는 어떻게 시대에서 보면 이것도 네, 역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역사는 좀 시간이 흘러야 또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기 객관적으로 때문에 될 수 있죠.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부분을 합창이냐 재창이냐라고 또 딱 반 나눠서 흑백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쪽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감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예. 갑자기 좀 중도로 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그 어떤 이무리한 행진곡에 네. 대한 부분에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나 이제 일반 뭐 주위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많이 모르죠.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사실 충분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자세히 알기 민주화의 직전에는 상징이다 네. 이런 정도. 그냥 그런 사람들이 불렀다. 뭐 뭐 모든 민주화했던 사람이 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왜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막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만 해도 그 수업을 들을 때 막 이물이한 행진곡은 왜 안 되며 안 되며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별로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가사만 보면은 그렇게 호전적인 가사는 아니에요, 사실. 다만 그러니까 그 되게- 취지와 네. 그거를 주장하는 원곡을 세력들의 그런 봐야 것들이 된다는. 문제시 되는 거지. 의도가. 네. 교수님도 되게 나이가 엄청 지긋하신 분이거든요. 70대? 음. 명예교수로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난 보수지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대학생 저도 사실 이슈화 되기 전에 몰랐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아닌데 그거를 다른 세대에 설득할 망정 그냥 논쟁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제대로 된 토론 과정인지 그 시대는 조별과제라는 게 없었나 토론을 조별과제 팀플. 네, 그래서 그런 누군가는 확실히 이런 문제에 대해 싸워야 하되 네. 지금은 이념 논쟁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됩니다. 좀 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가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네, 맞습니다. 종대 씨가 이제 가져온 소식을 들어볼까요? 제가 준 소식은 이제 5월이죠. 5월이니까 대학교 축제 시즌이 왔습니다. 6월엔 또 안 하죠. 6월에 하면 좀 이상한 학교죠. 네. 6월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세종대학교가 건대를 시작해서 수도권 내에서 이 대학교 축제가 시작되는데 제가 또 세종대학교 다니는데 세종대학교 굉장히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일단 빠른 뭐 편이고. 빠른 편이죠. 사고가 있었죠? 네, 뭐 빠르다는 걸 전달해드리는 건 아니었고 네, 스타트를 끊었죠, 세종대에서. 네,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였냐면 인기 가수 공연도 중에 누구였죠? 타 에픽하이였습니다. 오, 에픽하. 좋다. 네,
어쨌든 하루 아빠. 네, 그 다음에 IOI가 계획돼 있던 공연 순서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 순서에 압사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압사 사고요? 일어날 뻔했습니다. 너무 몰려서 학생들이. 네, 그래서 20명 정도 탈진자와 부상자 이상이 그거 근데 대학 축제 때마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뉴스는 정확하게는 세종대에 관한 거는 그 뉴데일리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런 게 아닌가 싶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학 문화라는 게 따로 이거 대학 문화라잖아요. 대학 축제는 대중문화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중문화는 이제 뭐 진짜 그냥 아이돌 가수 그러니까 소비적이고 그런 대학이란 닫힌 네. 사회 안에서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그 대중문화와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대학 문화가 어설프게 대중문화를 따라하다가 그러니까 대중문화였으면 이제 공연장에 인파 조절도 할 거고 티켓 배분도 할 거고 안전 요원도 엄청 많을 텐데 대학 문화라고 그걸 따라간다 하면서 총학생의 10명, 30명 이런 사람들이 1만 명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냥 뱁새가 황새 따르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제 이런 류의 또 문제가 다른 생기는 학교에서도 게 많이 구경이 오잖아요. 많이 오고 중학교, 고등학생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인파들이 맞아요, 몰려들고 맞아요. 그 티켓 없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네, 그 연세대 아카라카랑 다르게 대부분 학교는 티켓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악사하고 대응을 한번 날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 한 번 나야 또 네.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지. 또 대학 운동장 특성이 입구가 넓은 편이 아니고 막 발전도 아니거든요. 좁은 입구 두세 개에 이제 1만 명이 들면 네. 사고 날 수밖에 없죠. 네. 어쨌든 전달드리고 싶었던 소식은 이겁니다. 대학 축제 네, 그래서 이 얘기 마치기 전에 각자 그 학교들마다 축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대다 보니까 네, 그 주점 같은 것이 과마다 특성화가 돼 있어요. 네, 뭐 당연히 예대 소속 그런 학생들이 여는 주점이 인기가 많은데 한번 제가 좀 저라도 가고 이거는 싶네요. 제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어중문학과에서 이 허벅지까지 찢어진 치파오를 입고 저 갔었어요. 앉아있더라고요. 어땠어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듯이. 저 그 모습이 약간 조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꼰대인가? 너무 보수적인가? 라는 생각이 그게 되게 들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럴 것 다들 같아요. 그리고 그 간호사 복장 했던 주점도 있었잖아요. 네. 음. 그리고 저는 근데 그 치파오가 그걸 입고 서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상상하고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막 되게 급격히 말이 들어지는. 너무 흐뭇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요를 제가 아니까 저의 목요 같은 경우에도 항상 축제 시즌이 되면은 이제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기사 언론에 메인 탑으로 항상 나오는 학교들이에요. 네, 축제에서 어떤 사고적인 부분보다 선정성이나 문란성, 윤리성. 네, 그쵸. 이런 이렇게 뭐 호객행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매년 이제 타이틀로 나오는 내가 저희 또 목요더라고요. 언론 하나만 기사.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네, 네. 그 저희도 이제 예문대가 있고 하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점에서 이제 그만큼 이제 매출을 좀 높이고자 다소 이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자극적인. 선을 넘었어. 네, 취하는 경우가 이제 있긴 한데 거기서 많은 저도 이렇게 많은 네, 그 혼란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치관의 혼란? 아니요, 뭐 그런 거보다 저는 되나? 네네, 저는 그런데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어떤 본인들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충분히 선을 넘지 않는 경우에서 한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항상 저는 고민하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뭐 사고가 생길지언정, 우발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길지언정 거기에 대한 도의적, 더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선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고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거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짧은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매출을 높이고 조금 더 이렇게 호객행 인기를 올리고 많이 알려지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국한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네. 근데 원칙적으로 없었을 때 주점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사실 불법이에요, 그쵸. 이게 왜 불법이죠? 엄격히 따지자면요. 엄격히 일단은 학내에서 네. 주류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법 사항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신분증명서 하나는? 그쵸.
주류가 아니라 어떤 이제 물품, 서비스를 행한다거나 또 우리가 주류 판매뿐만이 아니라 어떤 페이먼트를 지급하고 다양한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야바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 자체도 이제 우리가 신고, 허가된 서비스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서빙하는 애도 근로기준법 지키는 건 아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노점상 위생의 문제도 좀 맞아. 네, 맞아요. 위생 문제야. 네, 저도. 제가 직접 그 1년 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주점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네, 1학년은 무조건 이제 요리를 해야 돼요. 네, 그쵸. 강제로 하는 거죠. 그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이랑 이렇게 얼음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 하체 밤 하체 11시쯤 되면은 집게 바빠서?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어우 이렇게 하고 먹으면 안 되겠다. 파전 같은 것도 뭐 잔디 뽑아서나요? 파가 좀 부족하다면 잔디 뽑아오라고 그냥 어. 우스갯소리로 아니, 진짜 그러니까 잔디 뽑아온 건 문득 아니고. 생각나는데 제가 나온 목요 같은 경우는 한 3, 4년 됐는데 신입생 OT를 아예 통째로 뭐 강남에 클럽을 빌려서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저희 학교는. 대박이다. 네. 와, 좋다. 제대로 놀고. 네, 저희 그냥 클럽 빌려서 신입생 OT를 해요. 거기서 뭐 해요? 근데 그 저도 인원이 안 가보진 않아요. 인원이 수용 가능한가요? 가서 뭐 해요? 예, 그 이제 클럽 이제 통째로 한 홀을 빌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교수 학교에서 하고 듣는다. 이동을 해서 가는데 많은 신입생 학우들이 따라가서 또 이렇게 보고 같이 유익하시고. 즐기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만 들어서 왜 연락을 안 했니? 라고 저한테. 네. 아 근데 저는 축제 하니까 이건 다시 또 이념적인 얘기인데 제가 서울대학교 축제에 작년에 네. 가봤어요. 네. 취재를 하기 위해서 뭐 단체도 언론국을 만들고자 축제 문화 고발 이런 거 하나로 근데 민가협이라고 하나요? 민화협이요? 네, 민가협. 민가협? 민가협이라고 민간 가수협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가족의- 가족 협의회 이런 곳의 줄임말인데 네. 이분들이 뭘 하는 데냐면은 그 종북주의로 국가보안법 걸려서 네. 이렇게 잡혀 들어간 빵을 그 뭐라고 했지? 큼직하신 형을 살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 MC인데 댓글 한번 달리겠는데요, 또. 빵.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에요. 죄수들의 가족들인데 아, 이분들을 다 양심수라고 해서 빼내라. 이 사람들은 석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큰일 나실 목록 중에 텐데. 이석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이석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 뭐 NL 계열의 뭐 간첩 일을 정말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끼리도 그걸 공유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외적으로 부인이 고발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양심수라고 이석기 같은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수가 뭐냐면은 나는 죄가 있다. 너희들 기준에선 죄다. 하지만 나는 떳떳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석기 같은 사람들은 통진당, 아로 이런 걸 다 숨겨서 하잖아요. 네. 근데도 이런 사람들까지 양심수라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말 양심수들을 모욕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이 민가협이 벌써 10몇 년째 서울대학교 축제 때마다 주점을 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알고 작년에 가봤는데 바로 학생회관 앞에서 주점을 열더라고요. 거기서 포섭을 하는 건가? 그냥 단순히 뭘 돈을 하는 버는 거지?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꽤 큰 평수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 끝까지를 차지하는 정도의 넓은 데를 차지하고 파전 뭐 이런 거 팔죠. 그러면은 딱 거기에 팻말이 걸려 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 뭐 한미연합사 해체, 양심수 참고로 석방.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 기관인 거 아시죠? 네. 네, 국가기관입니다. 국립대학교죠. 국가기관에서 서울대 총장님도 그렇고 다들 공무원들이에요. 네, 근데 그 학내 정부 공공기관 안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경악스럽긴 하네요. 그렇죠. 되게 경악스러웠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제보를 듣고 갔는데 너무 버젓이 학생회관 앞에서 이렇게 주점을 열고 있고 줄을 서가지고 그거를 사 먹고 있으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누가 우리나라의 종북을 물으면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 라는 워딩을 만들어내고 싶을 정도로 신기하더라고요. 관할을 보라. 그 정도 단체면은 북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모르죠. 네.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런 아니 단체가 있구나. 근데 서울대생들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맞아. 서울대 입구역까지 뭐 공무 수행 버스가 있잖아요. 공짜로 통학을 하는 그것도 아마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걸요. 네, 모든 네. 게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엄청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서 그런 거를 그분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저는 젊은 애들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가족들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그런 연령대 분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니, 누가 네. 허가를 해준 건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그 이번 축제를 보니까 보통 주점 하나에 소주병을 1,500병에서 2,000병 정도 팔더라고요. 3일 동안. 그렇게 많이 팔아요? 정말 많이 팔아요. 근데 거기에 음식은 또 뺐을 경우죠. 그냥 네. 음식도 사실은 그 맛없는 걸 진짜 비싸게 팔잖아요. 네, 맞아. 근데 너무 이게 비싸요. 수익이 최소 600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 뭐 대학교의 문제에서는 이 돈이 학생에서 어떻게 쓰느냐 거의 비공개로. 지난주 주제로 네, 지금 네. 회귀하는 듯한. 근데 또 여기에 다시 와서 네. 이런 분들이 버는 돈이 엄청 큰 돈일 텐데 음. 이제 세무조사에 걸리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돈이죠. 다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소득 신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소득 아마 이걸로 네. 이석기 해방 현수막 뽑고 하시겠죠. 뽑고 이제 쇠파이프 몇 개 사고. 신고를 안 한다는 위험할 말은 수 뭐 있어. 소득세 안 내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하고 그죠? 네. 네, 아무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정택 씨가 이 얘기를 했던 게 건전한 대학 문화 무슨 축제 문화. 사실 근데 대학 문화라는 게 그냥 외국 경우 보더라도 옆에 있는 학교와 가까운 학교와 뭐 스포츠 교류를 하던가 좋죠. 그런 네. 경우 있어요. 아니면은 뭐 또 스포츠 교류를 하던가 아니면 또 스포츠 교류를 하던가 저는 근데 그게 네. 저는 이런 생각 해보는 게 그 연대랑 고대 같은 경우는 축제가 되게 뭔가 특색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네. 연고전. 네. 또 어느 학교 숭실대였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숭실대랑 홍대는 자체적으로 클럽을 개설하더라고요. 학교 내에 무슨 천막 설치하고 그거는 정말 또 네, 좋죠. 사이키 돌아가고. 네네네 그런다고 하고 네, 그런 거 저희 학교 다 있어요. 저희. 모든 게 다 총망라돼 있는 게 저희 목요라고 생각했어요. 아. 배도 띄우나요? 뭐 축제 때? 거기 호수 일가모. 자체가 호수 수가 자체가 있지 진짜. 네. 항상 익사자가 정말 발생한다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정말 평균자가 1.5년에 한 번꼴로 아. 정말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작년에 있었나요? 저 작년까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갑자기 이제 어떤 부패된 시체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깊어요? 나 순간 되게 넓고 깊은 데는 한 3m, 5m까지도 또 밤에는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나 소름. 갑자기 수업보다 밖에 있으면 막 경찰차랑 소방차가 들어와 있고 뭘 건져내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맞아요.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숙명여대 하면 약간 정숙한 대학생들, 차만 정숙한 여대생들이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한 몇십 년 전에는 30년 전만 해도 이게 우리 학교가 금남의 구역이라고 해서 축제 때만 남성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제 기간 때는 반드시 재학생들이 축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한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 뭐 편의상의 이유로 이렇게 폐지가 됐는데 저는 이런 문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대학 문화죠 이런 게. 특색이 네. 될 수 있어요. 특색이. 그런 거 네. 오히려 전통으로 살릴 네.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삼청동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한복 입고 많죠. 돌아다니는 저희 사람들 되게 학교에도 그 축제 때 많더라고요. 한복 입은 분들이 있어요. 모든 걸 정말 네. 다 속말라하고 계시네요. 어마어마한 간판이 황진이었나? 뭐 있었는데. 저희 주점 때도 주점 한번 이름이 어우르동이 아닌 게 어디예요? 네네. 어우동. 있어요. 어우르동이 아닌 게 어딘가 하는. 네네. 네. 멋진 학교는. 워낙 또 캔버스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태급 씨가 가져온 네. 소식으로 분위기 전환 해볼까요? 네. 저는 뭐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기보다 오늘 날짜를 보는데 오늘이 이제 성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짜 얘기해서 오늘 네. 5.16 그쵸. 구국 네, 그쵸. 결단의 날. 네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이렇게 TV나 뉴스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사회면 보다 보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 바로 다음 면이 이제 성년의 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의 좀 덧붙인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성년의 날이면 이제 보통 이제 만 20세, 한국 나이로 21살 내지 2살 경우 이제 청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네. 대학교에 좀 이렇게 적응한다기보다 갈수록 자퇴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아. 취업이라든가 향후 또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자아를 찾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내용의 기사거리를 몇 개를 좀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계신 분들 성년의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죠. 성년의 그럼요. 날 하면은 받아야 되는 선물이 3가지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장미. 꽃, 장미. 장미 그리고 키스. 향수. 맞아. 키스 아. 그리고 향수.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아. 나와 너무 먼 얘기였어. 그때 나는 너무 먼 얘기였어. 네. 아, 저는 영희 씨뭐 했어요? 제 썰부터 풀어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퇴 얘기랑 맞물려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는 썰이에요. 제가 재수를 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너무 다니시는 학교에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난 여기 사학과를 들어가야만 해라고 네.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학과. 학교를 자퇴를 했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수능 공부를 계속 하는데 될 리가 없죠. 재수할 때까지는 학원을 다녔지만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래야 돼. 역사가 뭐고 또 EPL 민족이 재밌고. 뭐길래 하고 아주 금세 실력에 젖어서 음. 그 2년 동안 뭐 EPL만 보고 뭐 아, EPL. 책만 보고 했는데 아무튼 그 학교를 자퇴한 해가 21살 제가 성년의 날이 되던 아. 때였어요. 음. 당연히 저는 막 늘 막 이렇게 대인 기피증 걸릴 정도로 집 도서관 아니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을 때여가지고 뭐 남자친구도 당연히 없고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다 끊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뭘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뭐 장미, 향수, 키스.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말 몰라서. 그냥 제가. 씁쓸한. 그냥 아, 마음 아픈? 아, 그냥 네. 가슴 아픈 어. 평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그 그렇죠. 시점이. 아. 그날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거의 지금 10몇 년지기인데 그 친구도 편입을 하던 때여가지고 남자친구도 없고 저처럼 폐인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그 친구네 아버지가 고향 그 충남 홍성에 계셨는데 내려와라 고기를 사주겠다 하셔가지고 성년의 날에 어. 육사시미와 꽤또 육회를 기억에 남는 먹고 성년의 날이었네요. 올라왔다는. 하필이면은 그런 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안 주면은 아버지가 그런 걸 장미와 향수를 선물해 주시게 네.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 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해주시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20살이 되게 비슷하신 게 저도 그때 딱 이분 학교 가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승자야 승자. 도대체 학교가 어디시길래 그러죠? 아무튼 와이대. 와세다대? 휴학을 하고 맞다. 아, 휴학을 하고 재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딱 성년의 날이 찾아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장미꽃만 사주셨어요. 아 네, 진짜요? 집에 완전 딱 식탁에 향수는 안 모르셨- 받았던 것 같아요. 모르셨을 수도 근데 있고. 그것만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긴 했는데 엄청 좋으시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주제 자퇴하는 이름을 한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 갖고 비슷해. 저도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저를 여기 나는 생각해보니까 세종대는 뭐 좋은 학교긴 하겠지만 좋은 학교이지만 근데 여기 토목이나 기계공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다음 내 스텝에 인생의 첫 단추가 네, 제대로 끼워지는 것 그게 같다. 그래야지 내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실패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누구나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거 맞아요. 같아요. 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20대, 30대 넘어가기 이전에 라이프 사이클을 좀 관심 있게 쳐다보면 네. 초, 중, 고교까지 이제 총 12년간 19살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고 대입을 준비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남자 같은 경우 또 1, 2학년 차에 정상적인 상황이면 뭐 군 또 현역이건 혹은 또 뭐 다른 방법이었던 이제 완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취업 준비하는데 뭐 학점, 뭐 토익, 인턴 여러 가지를 거치면 여자 나이 20대 중반, 남자 나이 20대 중후반 같은 경우 우리가 태어나서 8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근 20년 동안 그 사이클에 계속 갇혀서 삶을 사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99%라고 봐도 과언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문득 해요. 트랩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트랩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하나의 길만 보고. 네, 아까 뭐 어떤 시스템이나 뭐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조금 더 누적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제
계신 분들이 만들어진 제도에서 좀 보완을 하면서 계속 따라가고선 우리도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면 다시 또 보완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모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관된 어떤 이제 선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또 강요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선택 여하하고 또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교 때 자퇴를 하게 되면 뭐 검정고시를 볼 수도 있고 대입을 안 할 수도 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자퇴를 하게 되면은 다른 학교를 간다던가 아니면 또 대입을 다시 포기하고 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 우리가 어떤 사회 제도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우리가 케어받지 못한다는 이런 외로움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사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는 세계는 대학과 뭐 대학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뭐 내 머릿속에서 이상과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되게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에 슬럼프를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양 수업을 듣고 하면서 되게 다양한 후배들 혹은 제가 벌써 10학번 이미 졸업을 했어야 될 여대에서는 나이인데 저보다 윗학번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것들 때문에 괴리를 느끼고 스스로를 뭔가 아웃사이더화 해가지고 절대 아웃사이더가 아닌데 뭐 그거에 잠깐 벗어났다고 해서 많은 걸 포기하거나 되게 우울해하고 자신감을 잃어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회의 문화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뭐 저항 의식에 대해서 또 일부 어떤 편견을 가지신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저항 의식에 대한 저변, 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판의식, 크리티시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비판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단순한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나 맹점을 직시해서 볼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떤 솔루션까지 제시할 수 있을 법한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양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각자의 또 독특한 캐릭터도 있고 하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꿈이 있는데 너무 이제 일관화돼서 시스템이 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이제 다들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취업적인 이제 좀 벽을 좀 낮추고자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시간 선택제 일자리 고교 같은 경우도 특성화 고교에서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NCS 기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취업 교육 이제 역량을 강화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제 뭐 하나의 짧은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가 한 2년인가 3년 전에 지금 이제 대통령님을 개인적으로 좀 뵐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공식 정말요? 석상에서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한참 그때 이제 뭐 일학습 병행제라든가 NCS 기반 이제 황우여 부총리 계실 때였는데 대통령님 저는 대학에 대한 저의 철학은 평생 교육이자 선택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서는 특성화 고교 졸업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얼마 전 뉴스도 뭐 특성화 고교 졸업한 여자 3인방이 한수원이나 뭐 철도 이런 데 가서 이제 승승장구한다 이런 기사를 접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시촌에서 서울대 출신이 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지금.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이제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돌파구를 나아감에 있어서 사회적 제도 인프라가 어떻게 받쳐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리 겉으로 나오는 해소 욕구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자퇴라든가 조금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면이 큽니다. 저는. 대통령은 뭐라 하셨어요? 거기서 뭐 썰인데요. 정말 열심히 받아 적으시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열심히 이제 이렇게 기록을 다 하시고 계신 이제 장관님들께 바로 전달해서 이제 참고해서 바로 이게 전해서 이렇게 정책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뭔가 좀 움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네. 삶이고 우리 세대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 친구의 동생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음악을 하고 싶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의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본인은 여길 다녀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퇴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래도 너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 4년제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직도 인식이 네, 어떻게 보면 세대나 네. 사이클이 조금 진화되는 부분이고 그걸 또 그거에- 강요할 수는 그쵸. 없어요, 사실. 시간이 좀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뭐 정책을 위반하는 뭐 정부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나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얘기하면서 강연을 하고 취업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열심히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창업하세요 얘기를 하죠. 본인 당사자분들의 자녀는 어떤지 한번 지켜보세요. 좌파에 계신다는 의원님들도 해외 나가서 원정 출산하시고 당사자의 자녀들한테 중소기업 가세요 하면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인식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런 목소리가 우리 청년들 선에서 얘기가 좀 더 활발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인식과 제도가 함께 변해야 되는 문제 같고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꿈을 꿔라. 꿈을 이루는 삶이 성공한 삶이고 그게 옳은 거고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나 원래 돼야 되는 방향은 내 생기는 따로 있대 자아 실현은 따로 또 계속해 가는 거 맞아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병행돼서 같이 가는 네.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이니까 바라보는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목표가 또 공무원이다 해서 어떤 뭐 곳이다 해서 신림동에 계신 어떤 꿈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다시 사회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의 롤이 아직까지 사회에서 주어지지 않거든요. 반대로가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교 대입이라든가 편입에 있어서도 거기서 성공하지 못한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투자한 시간 대비 어떤 경력이나 커리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불안감이 더 네. 커지는 거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뭐 알바 많이 이렇게 하시고서는 하세요 사회적으로도 얘기하고 자립심을 키워 나가세요 하지만 우리가 PC방이나 편의점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게 대기업이 아닌 뭐 중소 중견기업에 이력서를 쓸 때도 커리어에 쓸 수 있나요? 아무 전문성에 우리는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면은 좀 더 귀 기울여 듣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얘기는 약간씩 숙연해지는 얘기를 해봤는데 청년들의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야기가 네 우리 오늘 3학년이라 우울해지네요. 그 얼굴이 흑빛이 된 종택 씨 괜찮아 기분 내세요. 시 잘 쓰잖아요. 맞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신춘문예로 등단하시길. 아니 갑자기 아까 얘기 나오다 다들 막 뭐 저기 뭐 자퇴를 생각했다거나 뭐 편입 때문에 아니 다시 뭐 수능 공부하시려고 했다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좀 숙연해져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네. 힘냅시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네, 저는 지금은 말 다시 길어지는데 그 시간들이 고마운 게 그 20살 초입에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정말 오롯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그래도 생각하는 힘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뭔가 어둠을 아는 사람이 또 빛도 지향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에 만족하고 나름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많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날려보냈다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름 성장한 게 있을 거예요. 의미를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딱 그 시기가 있어서 그때 딱 사람들 안 만나고 하루에 하는 말이 15마디 안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인가? 그랬어요? 네, 혼자 전 독학했거든요. 중간에. 근데 그때 생각하는 걸 공부는 안 해도 안 하고 있어도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서 지금 하는 활동에 반영하게 되고 좋았던 맞아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는 아닌데 원하는 시험 공부를 2년 동안 했는데 결국엔 그걸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또 그게 토대가 돼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정말 세 분 보면 되게 멋있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간 경험에서 되게 멋지게 승화시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네요. 네. 훈훈한 마음. 네.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저희 오늘 영저격수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